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통합과정 이상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Learning to Regress Using Visual Tactile Representation Based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의 2024년 게재된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5.9이고 엔지니어링과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촉각 센서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해서 로봇이 물체를 높은 성공률로 잡아 올릴 수 있도록 그랩하는 자세를 여러 번 고쳐 잡는 강화학습을 적용한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의 인트로에 앞서 먼저 백그라운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비전 베이스드 촉각 센서에 대한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의 손가락 안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팁에 접촉한 그 위치와 힘의 세기를 판별하는 센서입니다. 원래는 비슷한 하나 형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먼저 택팁이라는 센서는 손가락 끝에 둥근 고무 팁이 있고 이 고무 팁을 안쪽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무 팁의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흰색의 막대기들, 핀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데 이 고무 팁의 바깥쪽에 물체가 닿으면 이 고무가 살짝 구부러지면서 내부에 있는 핀이 이동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내부에서 카메라로 찍은 이 핀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이제 CNN으로 학습시키면 이 전체 팁 중에서 어느 위치에 닿았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힘으로 닿았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하단의 그래프는 제가 예전에 천성우 교수님 연구실 측으로부터 받은 그 실제 이 택팁 센서 데이터를 레즈넷 돌려가지고 간단하게 리그레션 했던 결과를 가져온 건데 R스퀘어가 0.998 정도로 성능이 되게 높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음 센서는 디짓이라고 불리는 센서입니다. 이번에 소개될 논문에서 사용한 센서이며 원래는 젤사이트라고 불리는 촉각 센서를 로봇용으로 작게 압축해 놓은 센서이기도 합니다. 택팁처럼 핀 방식으로 각 점들이 얼마나 움직였냐를 재는 게 아니라 고정된 RGB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형태가 접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CNN으로 학습을 해서 접촉 부위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물체와 접촉하는 부분에는 택팁과 유사하게 고무로 된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평평해서 접촉한 물체의 표면 형상을 이렇게 직접 찍어서 촉각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다만 최근에는 두 센서의 경계가 조금 흐릿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디지대 안쪽에다가 핀을 추가적으로 달아서 성능을 올리는 시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택팁처럼 둥근 형태의 팁의 안쪽에다가 똑같이 RGB를 쏘거나 이런 빛을 쏴서 그 디짓 방식으로 택팁을 제작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센서를 분리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점 기준으로도 그 로봇용 촉각 센서의 표준처럼 여겨지는 방식들이고 또 시뮬레이션 위에 이 두 개 센서가 각각 구현되어 있어서 촉각 센서를 포함하는 강화학습을 프리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자주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제 진행됐던 로봇 관련 세미나에서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로봇의 엔드 이펙터와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저널 미팅에서 PPO를 비롯한 강화학습을 좀 설명드릴 때 액터 모델의 아웃풋으로 로봇이 가지는 각각의 관절값에 대한 각각의 관절값을 아웃풋으로 이제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꼭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절의 관절값을 아웃풋으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로봇 팔 같은 경우는 끝에 그 손가락 두 개 이지 그리퍼가 달려 있으니까 뭔가를 잡는 게 목표인 로봇일 텐데 그럼 이때 실제로 중요한 건 물체를 잡는 부분, 요 끝부분, 요 집게 파츠가 어느 위치에 위치하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 팔 끝에 달려있는 부분을 엔드 이펙터라고도 부르는데 생각해보면 나머지의 관절들은 모두 이 엔드 이펙터를 특정한 위치로 가져다 놓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 엔드 이펙터의 최종 위치만을 학습을 시켜서
나머지 관절들을 거기에 맞도록 배열해주기만 해도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은 로봇의 비전 센서, 카메라 같은 게 달려있을 때 좀 더 유리해지는데, 예를 들면 현재 로봇에 입력된 시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그 요 이지 그리퍼를 물체의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로 갖다 대고 집었을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겠는가를 학습하는 모델을 좀 만들어주는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모델의 사진을 보면은 수많은 디귿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디귿자들은 로봇이 자신의 엔드 이펙터를 물체에다 갖다 댈 수 있는 위치들이고, 그래스프넷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이 위치들 중에 어느 곳에 가져다 대야 그랩의 성공 확률이 높은지를 출력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도 유사한 모델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엔드 이펙터 위치 변화들을 좀 결정하게 됩니다. 엔드 이펙터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관절의 각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엔드 이펙터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하는 요 위치를 먼저 정해놓고 관절 각도를 나중에 알아내는 방식을 인버스 키네매틱스 역기구학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관절 각도를 이제 먼저 움직이고 이거에 따른 결과로 그 엔드 이펙터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계산해내는 거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에서는 엔드 이펙터의 위치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이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관절값들의 조합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조합 중에 어떤 조합을 선택할 것이냐는 필요한 에너지를, 로봇이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루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 각도가 그 변이가 좀 최소화되는 루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보통 이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패키징이 돼서 로봇의 실제 제어 시에는 그 엔드 이펙터의 위치만 넣어주면 관절 값들이 딱딱 나오게 되는 이런 패키징된 방식으로 좀 묶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논문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기존의 비전 기반의 로봇 그리퍼들이 적응적 조정 능력이 좀 부족하며 그랩할 때, 특히 좀 실패했을 때 물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등의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최근 비전 베이스드 텍타일 센서가 발전하면서 로봇에서 시각과 촉각 정보를 융합해서 좀 더 안정적인 제어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방식인 리그레스프, 그 재파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파지 알고리즘들은 좀 매뉴얼하게, 예를 들면 촉각 센서 값을 인계값 기준으로 갈라서 그 재파지 할 여부를 판단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수동적으로 짜여진 알고리즘에 가까웠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재파지 알고리즘을 강화학습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여기에 더해 시각과 촉각 데이터를 크로스 셀프 어텐션 기반의 표현 학습으로 융합해서 강화학습에 쓰이는 피처를 추출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고 하며, 시뮬레이션으로 프리트레이닝 시킨 모델에 겐을 통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해서 실제 로봇에도 이제 제로샷으로 적용시키는 것까지 이 관련 분야에서는 최초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먼저 모델 구조부터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비주얼 텍타일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모델로 로봇에게서 수집된 텍타일 센서 이미지와 그 카메라 이미지, 비주얼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랩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 리그레션 하나와, 이제 이거대로 그랩을 했을 때 성공을 할 것인가 이제 하는 그랩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이거를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는 모델입니다. 비전 베이스드 촉각 센서니까 인풋들은 모두 이미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걸 이제 각각 CNN으로 돌린 후에 MSA와 MCA, 근데 요거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 크로스 어텐션의 약자인데, 요거를 순차적으로 지나게 됩니다. 이때 멀티 헤드 크로스 어텐션은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저희가 흔히 아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구조이긴 한데, 쿼리와 키밸류를 이렇게 두 개의 특징 간에 섞어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피처 차원에서 융합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돌려서 나온 성공 여부, 이진 예측값과 그랩할 힘, 리그레션은
추후에 강화학습 모델인 이 PPO의 그 입력 상태값 S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강화학습 모델은 이전 저널 미팅에서 설명드렸던 PPO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이때 보상 R값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RL은 성공을 하면 이제 그래프에서 들어 올리는데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인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항이고, 이 뒤에 RF는 그 그리핑 폴스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이걸 드는데 성공했을수록 높은 보상을 주는 항입니다. 즉 이 강화학습 모델은 최소 힘으로 그래프에서 들어 올리는 걸 성공시키는 게 목적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계속 재파지를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봇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 액터 모델의 아웃풋을 보면 이 로우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로우 값이 1이 되기 전까지는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지 않고 그래프하는 자세, 파지 자세를 계속 바꿔가면서 재파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액터 모델은 재파지에 필요한 위치와 각도 조정 값인 델타 P와 또 각 경우에 그랩을 시도할 힘인 FG,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랩 들어 올릴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로우까지 이 세 가지를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 루프를 따라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돌면서 로봇으로부터 시각과 촉각 센서 데이터를 받고, 이걸 표현학습 모델을 통해서 강화학습용 인풋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파지 자세를 고칠 거냐 아니면 들어 올릴 거냐를 판별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각 에피소드의 종료 조건인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재파지를 10번 이상 했으면 실패했다고 치고 종료를 하고, 물체를 원래 위치로부터 0.2m 이상 들었다 하면은 성공했다고 치고 이제 학습이 아니라 그 한 에피소드를 종료하게 됩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위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프리트레이닝 한 후에 현실의 제로샷으로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현실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그 시뮬레이터 안에 그 디지 촉각 센서가 가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 가상의 촉각 센서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촉각 센서 이미지 데이터가 이제 학습에 사용되게 됩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로봇을 구동해서 학습을 시킬 때는 당연히 이 현실 디지 센서가 얻은 실제 그 이미지가 사용이 되게 될 텐데, 이때 이 두 개 이미지의 특징이 좀 비슷하긴 해도 좀 다르니까 겐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얻은 데이터를 꼭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데이터처럼 보이게 변환을 해준 후에 강화학습 루프에 넣어주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동일 연구팀이 본 논문 이전에 선행 연구로 게재했던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입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앞선 비주얼 텍타일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의 아웃풋 중에서 파지에 성공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바이너리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의 그 성능을 가지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MSA와 MCA를 이용해서 그 시각과 촉각 피처를 융합하는 방식이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표는 시각 데이터만 사용할 때와 촉각 데이터만 사용할 때, 그리고 시각과 촉각 데이터를 모두 쓰긴 하지만 그 MSA와 MCA로 융합하는 거 없이 그냥 단일 CNN으로 융합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썼을 때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MSA와 MCA까지 다 사용을 해야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시뮬레이션 상의 그 리워드 그래프와 물체를 실제로 잡는데 성공했는지를 보는 석세스 레이트 결과인데, 제한된 모델이 이제 리워드 그래프가 가장 빠르고 높게 올라가고, 또 성공률도 전체 100%에 가깝게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물체에 대해 비교 모델들의 성공률과 그리핑 폴스를 본 결과입니다. 위쪽의 표는 고정 30N 그랩, 고정 5N 그랩, 또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그리고 MCA를 뺀 본문의 방법, 그리고 본 논문의 방법 원본까지 이렇게 5개 모델의 그랩 성공률을 본 결과인데, 고정 30N으로 그냥 세게 그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습에 이용되었던 씬 물체든지 아니면 새로운 노벨 물체든지 상관없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그리핑 폴스 결과인데, 이 중에 이게 글씨가 좀 깨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빨간색과 하늘색이
이제 제한된 모델을 시뮬레이션에서 돌린 거, 현실에서 돌린 거입니다. 요 결과를 보면은 적게는 뭐 5N에서 많게는 뭐 25N 정도까지 물체마다 물체에 알맞는 힘으로 좀 들어 올릴 수가 있고, 이제 요거 과정에서 고정 30N 그리핀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힘으로도 그랩의 성공률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최소 힘으로 파지하기 위한 멀티모달 강화학습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으며, MSA와 MCA를 활용하는 시각촉각 융합 표현 학습 모델과 제로샷 침투 리얼 적용이 구현되었습니다. 한계로는 주로 물체의 제약을 언급을 하는데, 학습에 활용된 시뮬레이터가 잘 변형되고 좀 유연한 물체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른 최신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